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양가에서 맞이로 친가와 외가 모두에서 첫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책임감이 강한 부모님은 항상 가족들을 챙기며 살아오셨는데요. 어느 날 외갓집에 다녀온 후 부모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엄마는 화가 잔뜩 난 모습이었기에 조용히 물어봤어요. 엄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엄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훈이 걔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옆에서 아빠가 중재하려는 듯 입을 뗐습니다. 여보, 처남은 좋은 마음에 그런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좋은 마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훈이가 사업한다고 지금까지 빌려간 돈이 얼마인 줄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10년 전에 우리한테 빌려갔던 2천만 원도 아직 안 갖고 있잖아. 그 인간이 뭔가 속셈이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엄마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는데요. 큰애 삼촌과 큰애 숙모는 홀로 계신 외할머니를 나몰라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잠시 외가 가족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삼남매로 큰애 삼촌과 작은 외삼촌이 계신데 항상 큰 외삼촌이 문제였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외할머니 돈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 빌려간 돈도 안 갖고 있었거든요. 외할머니는 시골에 살고 계신데요. 집과 땅을 합하면 대략 5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셨기에 이사갈 생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큰애 숙모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다네요. 어머님, 이제 다 정리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러자 외할머니가 단호히 거절하셨답니다. 난 여기가 좋아. 도시는 답답해서 싫다. 엄마, 그럼 농사라도 그만 지어. 그러다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 엄마의 말에 외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니들보다 더 건강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외할머니는 엄마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집에 올라온 엄마가 아빠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신대. 저러다 무슨 병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야. 근데 저거라도 안 하시면 오히려 적적해 하실 수도 있어. 우리는 건강만 잘 챙기도록 하자고. 장모님이 농사 지으신 거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낙으로 사시는 분인데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병이 나실 수도 있어. 아빠의 말에 엄마도 동의했고 그 뒤로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의 건강을 자주 체크하며 지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를 자주 찾아뵀지만 큰애 삼촌과 외숙모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외할머니를 찾아와 사업이 어렵다며 우는 소리를 냈고 외할머니가 모아놓은 돈을 몽땅 가져가기 바빴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큰애 삼촌 부부가 호시탐탐 할머니의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뒤에도 큰애 삼촌이 계속해서 집과 땅을 정리해서 같이 살자고 외할머니를 설득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재산을 노리고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외할머니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인지 그럴 때마다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부모님이 외할머니를 찾아뵙고 왔는데요.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엄마가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외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눈에 띄는 물건들이 있었다네요. 바로 로봇 청소기와 공기청정기였답니다. 시골집에서 보기 힘든 가전제품을 보고 부모님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는데요. 외할머니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저걸 며칠 전에
큰 며느리가 들고 왔지 뭐니. 저게 로봇 청소기라나 뭐래나 그러던데 이 시골집에 저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엄마가 당황스러워하며 다시 물었다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 올케랑 성훈이가 사다 주고 갔다는 말이야? 외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가셨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한우라면서 고기를 구워주더라고. 근데 그거 한우 아닌 것 같아. 내가 한우를 안 먹어본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 정서방이 자주 사줘서 얼마나 많이 먹어봤는데 성훈이가 사온 건 질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니까. 그것들이 시골 노인네라고 우습게 본 게 틀림없어. 외할머니가 괘씸하다는 듯 말을 하다가 로봇 청소기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암튼 그러면서 저것들을 주고 갔는데 이 집에 로봇 청소기가 웬 말이냐 그 말이야. 저번에는 밖에 내놨더니 고양이가 위에 올라타서는 온 사방을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옆집 개들이 짖고 난리가 났었지 뭐야.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네요. 외할머니가 공기청정기를 가리키며 다시 입을 떼셨답니다. 그리고 저건 또 뭐야? 공기를 맑게 해주는 기계라고 하던데 공기 좋은 이 동네에 공기를 맑게 할 게 뭐가 있다고 저런 걸 갖다 놨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들 비웃다 돌아갔다니까. 성훈이 그것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그러다 보니 영 찜찜하지 뭐니. 외할머니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부모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셨다네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엄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성훈이네가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 갑자기 그런 비싼 물건들을 사다 드린 것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해. 두 분이 외할머니의 근심 어린 표정을 떠올리며 한동안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외삼촌의 행동에 무언가 꿍꿍이가 있음을 직감했고 그 일을 계기로 외할머니를 더욱 자주 찾아뵈며 상황을 살피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외삼촌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애 숙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성훈이 옆에 있어? 그러자 큰애 숙모가 반박자도 쉬지 않고 받아쳤어요. 형님,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엄마가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집에 로봇 청소기랑 공기청정기는 왜 사다 드린 거야? 시골집에 로봇 청소기가 웬 말이야? 그러자 큰애 숙모가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농사일 하시느라 힘드실까봐 사다 드린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엄마가 살짝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그 집의 로봇 청소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거기다 그 공기 좋은 곳에 공기청정기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순간 큰애 숙모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황사다 뭐다. 우리나라에 공기 좋은 곳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건데 어머님께 효도하는 것도 형님한테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좋은 마음을 한 건데 형님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많이 서운하네요.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았어. 내가 말 실수한 것 같네. 미안해. 엄마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는데요. 전화를 끊자마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그냥 모른 척 하라고 했잖아. 괜히 참견했다가 피곤해진다니까. 엄마가 한숨을 쉬며 푸념했습니다. 말빨이 좋아서 뭔 말을 못하겠네. 암튼 뭔가 이상해. 앞으로 유심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막내도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왔더라니까. 외가 3남매 중 막내인 외삼촌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어요. 한마디로 큰애 삼촌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작은 외삼촌을 늘 안쓰럽게 생각했어요. 최근 작은 외삼촌도 외할머니 집에 들렀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모양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으니까요. 누나, 아무래도 형이랑 형수님이 또 뭔 짓을 꾸미는 것 같아. 평소에는 명절에도 안 내려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로봇 청소기랑 공기청정기까지 사왔다는 게 뭔가 수상하잖아. 그래도 일단은 지켜보자.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일이 커질 수도 있잖아.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큰애삼촌 부부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보면서 외할머니를 더욱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외할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하시는 편이지만 그날 전화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외할머니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가 물었어요. 엄마, 별일 없는 거지? 외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니들이 좀 내려와 봐야 할 것 같아. 갑작스러운 말에 엄마가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외할머니가 답답한 듯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둘째 내가 집채만한 테레비를 사왔지 뭐니. 이 작은 집에 저렇게 큰 테레비가 어울리기나 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니까. 그렇잖아도 이번 주 주말에 둘째 내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니들도 내려와서 다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 말이야. 대체 쟤네가 왜 그러는 건지 이유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전화를 끊자마자 작은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막내야, 이번 주 주말에 엄마한테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성훈이가 뭔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아. 엄마의 말에 작은 외삼촌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바로 동의했어요. 그 주 주말 저도 부모님을 따라 외가에 내려갔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도착하니 이미 작은 외삼촌과 큰외삼촌 부부가 와 있었는데요. 집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실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TV를 보며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집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큰 크기였으니까요. 외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고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좀 봐라. 이 작은 집에 이만한 테레비가 웬 말이니? 작은 외삼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대체 이걸 왜 사온 거야? 큰애 성모가 조금 억울하다는 듯 반박했어요. 아니, 어머님이 예전부터 드라마 좋아하셨잖아요. 큰 화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좋은 마음을 한 건데 다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외할머니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얼굴도 잘 안 보여주던 니들이 갑자기 이렇게 효도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더 찜찜한 거 아니겠어? 니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큰애 숙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어요.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어머님 생각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큰애 숙모가 계속해서 변명을 했지만 외할머니가 단호한 표정으로 큰애 삼촌 부부를 바라보시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둘째 니들 대체 속셈이 뭐야? 큰애 숙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속셈이라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속셈이 아니고서야 갑자기 이런 걸 왜 사주냐 그 말이야.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거라고? 좋은 마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동안 바쁘다고 얼굴 한번 안 비추면서 갑자기 좋은 마음? 큰애 삼촌 부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을 피하기만 했고 외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요즘 니들이 하도 요상스러운 짓을 해서 내가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야.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인지 이실직고 해봐. 외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갑자기 큰애 숙모가 넙죽 바닥에 엎드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모습을 본 우리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는데요. 내내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던 큰애 숙모가 갑자기 눈물까지 펑펑 쏟아내며 울고 있었거든요. 큰애 숙모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연신 손을 비비며 할머니에게 빌어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큰애 숙모의 호소에 외할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도와달라니? 뭘 도와달라는 거야? 큰애 숙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이번에 큰 계약이 깨지면서 빚까지 생겨서 정말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그럼 이 사람 회사 문 닫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모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손주들이 그런 꼴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대로 말을 할 것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동안 빌려간 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번 한 번만 빌려주시면 진짜로 열심히 해서 빌려간 돈 다 갚을게요. 큰애 숙모가 다시 바닥에 넙죽 엎드려 빌어댔습니다. 큰애 삼촌과 외숙모가 한동안 대성통곡하며 바닥을 치고 울어댔습니다. 외할머니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가족들을 둘러보시더니 결국 부모님과 작은 삼촌에게 물었어요. 쟤들 사업 망한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겠니? 큰애 삼촌 부부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외할머니가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안타깝다기보다는 손주들의 미래가 더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모여 상의를 했고 큰애 삼촌 부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큰애 삼촌이 외할머니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호소하자 외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급하다고 하니까 우선 명의를 이전해주는 거지만 니들한테 다 주는 거 아니다. 나중에 반드시 따놔갖도록 해. 내가 죽기 전에 유언장에 그렇게 남길 참이야. 큰애 삼촌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저희도 양심이 있는데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꼭 공평하게 나눌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며 큰애 숙모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고 두 사람은 부랴부랴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녹음이라도 해놔야 하는 거 아닐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 난 왠지 좀 불안하네. 엄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가족 간의 연이 끊길 수도 있어. 근데 설마 그렇게 하겠어? 네 큰애 삼촌이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할머니까지 계신데 그럴 리가 있겠니? 작은 외삼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어요. 누나 말이 맞아.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엄마도 명확히 말씀하셨으니까 형도 그걸 어길 수는 없을 거야. 형이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거든. 부모님과 작은애 삼촌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그날 대성통곡하던 큰애 숙모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울음처럼 보였지만 눈물을 닦고 돌아설 때 카멜레온 같은 표정이 도무지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큰애 삼촌 부부가 가족을 속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은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믿을 수 없는 비부가 전해졌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고 얼마 뒤 모두 모여서 외할머니가 남기신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큰애 삼촌 부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며 돌변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엄마가 땅은 우리 셋이 나눠 가지라고 하셨잖아. 그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큰애 숙모가 기다렸다는 듯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땅을 나누다니요. 그건 어머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엄마가 황당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옳게야말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는 급해서 그랬던 거지만 엄마가 분명히 셋이 나눠 가지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한테 빌려간 돈도 전부 갚아. 그 말에 큰애 숙모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천천히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년도 넘었는데 그 돈을 꼭 받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 정도 돈은 누나가 동생한테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엄마가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빌려갈 때는 이자까지 준다고 해놓고는 한 번도 안 줬으면서 지금 그게 할 소리야? 큰애 숙모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알았어요. 드릴게요. 드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땅은 어머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큰애 삼촌 부부는 외할머니가 자신들에게 정당하게 준 거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큰애 삼촌 부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가족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애 삼촌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반드시 다 찾아올 참이야. 어쩜 그렇게 괘씸할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는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송 준비를 한다는 말에 어느 날은 큰애 숙모가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무시 가득한 태도로 엄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이 무식해서 잘 모르나 본데 유리분 청구는 어머님 돌아가시고 1년 안에 해야 하는 거예요. 1년이 넘어서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큰애 숙모가 마치 이겼다는 듯한 표정으로 엄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소송한다고 했을까봐? 옳게야말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 말이야. 변호사님 말이 우리가 1년 내내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으니까 그럼 청구권을 행사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 큰애 숙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만 엄마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계속 의사표시한 걸 전부 녹음까지 해놨거든. 물론 올케랑 통화한 것도 전부 녹음했고 문자 메시지도 전부 보관해놨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우리가 가압류 걸고 했던 것도 전부 증거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 대체 누구 보고 멍청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말 못 믿겠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던지. 큰애 숙모가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큰애 숙모가 돌아가고 난 뒤 놀란 마음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진짜로 전부 녹음했단 말이야? 엄마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때 네가 녹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가 생각났거든. 할머니 돌아가신 뒤로는 모든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증거를 남겼어. 그리고 내가 이 문제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몰라. 장례식장에서 한 번도 울지도 않고 저 인간들 아주 가만 안 놔둘 참이야. 엄마의 철저한 준비와 결의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큰애 삼촌 부부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가 더욱 커져갔는데요. 앞으로 이 소송에서 엄마가 어떻게 그들을 맞설지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뒤 결국 큰애 삼촌 부부는 자신들이 불리해졌다는 것을 눈치챘고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두 사람이 울며 불며 용서를 구하며 빌어댔지만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하면 뭐 달라질 것 같아? 옛날에 빌려간 돈도
계좌에 기록 다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소송 준비해야 할 거야. 전에는 엄마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큰애 삼촌 부부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엄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큰애 삼촌 부부는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던 돈을 한꺼번에 갚는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유류분도 결국 엄마의 준비 덕분에 셋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큰애 삼촌 부부는 할머니께 빌려갔던 돈을 제외한 나머지만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그 또한 엄마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말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큰애 삼촌 부부는 유류분 분배 과정을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엄마의 철저한 준비와 변호사의 조언 덕분에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부모님의 행동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류분 청구로 받은 돈 전부를 작은 외삼촌에게 주셨거든요. 돈을 받은 작은 외삼촌이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누나, 나한테 이 돈을 왜 줘? 난 절대 못 받아. 우리는 먹고 살만하니까 주는 거야. 대신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고 너도 빨리 자리 잡을 생각해. 네가 자리 잡고 잘 살아야 이 누나도 발 뻗고 잘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작은 외삼촌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뒤 작은 외삼촌은 건강을 회복하며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렇게 외가는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조용하던 외가에 또다시 일이 생겼어요. 큰 외숙모가 몇 년 만에 엄마를 찾아와서 기가 막힌 말을 꺼냈거든요.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엄마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지금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로 마지막이에요. 큰애 숙모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지만 엄마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 엄마의 냉정한 태도에 큰애 숙모도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이 못 도와준다고 하면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큰애 숙모의 말에도 엄마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엄마야 그 말 듣고 전전긍긍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쓰니까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엄마 돌아가셨을 때 두 사람이 미연 끊기로 작정하고 그런 행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알아서 하라고. 엄마의 말에 큰애 숙모 얼굴이 붉어지며 씩씩댔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쌀쌀맞게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울고불고 해도 나는 도와줄 마음 1도 없어. 그러니까 둘이 알아서 하고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마. 큰애 숙모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뭔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엄마의 태도가 완강하다는 걸 느꼈는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몇 주가 지나자 큰애 삼촌 부부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는데요. 둘이 이혼하려고 별거 중이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둘이 인연은 인연이었던 모양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큰애 숙모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은 큰애 삼촌이 처가살이가 많이 힘들다며 아빠에게 전화로 하소연을 했던 모양인데 부모님은 두 사람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큰애 삼촌 부부는 완전히 우리와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작은 외삼촌만 챙기며 살고 있는데요. 작은 외삼촌도 우리 부모님을 챙기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문득 며칠 전 큰애 삼촌이 작은 외삼촌을 찾아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말에 작은 외삼촌도 매몰차게 내쫓아버렸다는 말을 들으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보여준 행동과 가족을 등진 선택을 한 모든 것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그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